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공적인 단지 분야 BIM 프로젝트 관리 및 공동작업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오토데스크 공인총판 다우데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덕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기술 1팀 토목 분야 엔지니어 이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기술 1팀에서 건축 담당하고 있는 AEC 엔지니어 김정훈 대리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이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귀한 시간 할애하셔서 저희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BIM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이제 공동작업 프로세스가 가능한 플랫폼이죠. BIM 360 디자인을 단지 분야 BIM 프로젝트에 한번 접목을 시켜볼 건데요. 사실 이제까지 뭐 단지 분야, 여타 다른 토목 분야 BIM 프로젝트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 단지 분야 BIM 프로젝트 같은 경우 거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BIM 프로젝트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단지 분야 BIM 프로젝트의 이제 메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제 메인 프로덕인 시빌 3D에서 공동작업 프로세스를 잘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레빗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지원해주는 반면에 시빌 3D는 좀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저희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BIM 360 디자인을 단지 분야 BIM 프로젝트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기존에 좀 일원화되어 있고 단일화되어 있던 작업 방식을 이제 공동 작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공종별로 나눠서 공동 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BIM 프로젝트를 이제 공동 작업으로 수행을 하실 때 이제 폴더 체계는 어떻게 놓는 것이 좋고 이 폴더 체계에 따른 권한들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총괄적으로 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동작업 제안 방식 제안에 앞서서 기존의 이제 BIM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공동작업은 어려웠던 시빌 3D의 경우에 이제는 BIM 360 디자인에서도 공동작업 프로세스로의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공동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짚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동작업 방식 제안을 드리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하고 토목 이제 같이 합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 360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제품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많은 자료나 웨비나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시간상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언급드리지는 않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이 아닌 클라우드 베이스 플랫폼이죠. BIM 360 제품군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익히 보셨을 텐데요. BIM 360 디자인, 코디네이션, 빌드 등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BIM 360 닥스의 기능을 기반으로 구동됩니다. 닥스가 루트 제품인 셈이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파일 저장, 모든 버전의 프로젝트 파일 히스토리 관리 가능하고요. 공동 작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BIM 360 디자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빗, 시빌 3D, 플랜트 3D에서 공동 작업이 가능한 프로세스 업데이트가 이미 되어 있고요. 웹상에서 작성돼서 업로드된 BIM 데이터의 작업 내용 검토 그리고 팀과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BIM 360의 기본 기능을 먼저 잘 익히시면은 BIM 360 디자인을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제공 기능이나 구동 방법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우데이터 유튜브에 가시면은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웨비나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한번 봐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메인이 토목 단지 분야긴 한데 간략히 이제 건축 분야 기존 공동 작업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은 기존의 건축 분야는 레빗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협업 구조를 잘 갖추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 템플릿 세팅이나 중앙 파일 관리를 위한 작업자 룰을 잘 세팅하고 공동 작업을 수행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BIM 360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은 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보다 여러 회사의 여러 팀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떤 프로젝트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입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목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토목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분야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요. 따라서 공동 작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투비는 공정별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자, 앞서 보신 이미지로는 공동 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덕별로 수행 공정을 실제 도입을 해보게 되면은 네, 이게 현실입니다. 뭐 시각화나 모델 검토 같은 경우는 크게 공동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일단 번외로 하겠고요. 레빗을 많이 활용하는 건축이나 교량, 사실 단지는 터널은 거의 없죠. 그래서 건축이나 교량 분야는 건축은 뭐 건축 단위별로 또는 건축이나 MEP 구조별 이런 공정별 분할해서 공동 작업이 가능하고, 교량도 사실은 뭐 B1, B2, B3 이런 식으로 교량별로 별도 모델링을 만약에 작업자들이 인발부만 잘 대준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반면에 시빌 3D로 대부분 작업해야 되는 단지나 도로, 하천, 상하수도의 경우는 거의 공정 단위별로 쪼개서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에 첫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특성 때문인데요. 시빌 3D가 공동 작업을 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단일 작업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100%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상하수도의 경우는 작업자를 좀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취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어서 사실 시빌 3D로 작업되는 토목 분야 모델링은 거의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됩니다. 사실 이 모델링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딱 봐도 별로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죠. 이제 이거는 결국 작업자의 피로도나 작업 효율, 성과품 품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고요. 실제 공정별로 부서가 나눠져서 운영되는 엔지니어링사 조직과도 전혀 매칭이 안 되죠.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기존의 시빌 3D의 데이터 쇼컷 기능 등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 쇼컷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게 협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었는데, 쇼컷을 활용하게 되면은 DREF가 로컬에 생성이 됩니다. 이 DREF는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계속 이 단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의 CAD로 작업할 때 XREF, 외부 참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링의 외부 참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REF가 로컬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 내용을 쉐어를 해가지고 이 DREF를 다른 사람의 로컬에 복사를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로컬의 DREF를 건드리게 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는 각기 작업자, 각기 다른 회사마다 다른 DREF, 다른 참조를 가지고 작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파일이 꼬이고 공동 작업에 혼란이 오게 되겠죠. 물론 바로 뒤에 말씀드릴 이제 빔 360 디자인과 시빌 3D와 같이 활용해서 이 빔 360 내 폴더에 생성된 DREF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부분도 이 DREF도 작업자가 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빔 360에서는 권한 설정이라는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못 건드리게끔 보호가 가능합니다. 뒤에서 프로젝트 체계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때 좀 더 본격적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제 합리적이지 못했던 토목 분야 시빌 3D 활용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공동 작업이 가능하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빔 360 디자인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 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젝트 저장, 파일 락킹, 그리고 버전 관리, 그리고 DREF를 활용한 공동 작업 프로세스, 그리고 웹베이스, 크로스 체크.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능적인 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는데요. 저장은 이제 그냥 일반 저장하듯이 저장을 하시게 되는데, 저장 폴더를 빔 360 계정에 있는 폴더로 가셔서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는 이제 데스크탑 커넥터를 설치를 하셔야 가능하고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 도구 공간에 파일명 앞에 아이콘이 구름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고 파일을 닫으신 다음에 시빌 3D에서 시작창을 보시게 되면은 빔 360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열어서 바로 작업을 하시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빔360 내에서 어떤 이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파일을 락킹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 파일은 사실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저장할 때나 이럴 때도 보시는 것처럼 보호되어 있다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잠금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도구 공간의 툴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작업자가 이 데이터를 편집 작업을 하려면은 빔360 내에 다른 폴더에다가 세이브 에즈 하시면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관리자가 어떤 중앙 파일 그리고 어떤 작업자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파일들의 무분별한 업로드 및 수정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360 같은 경우는 단순 파일 저장 공간이 아니고 여기에 업로드되는 모든 데이터의 리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덮어쓰기를 해도 파일의 이전 버전, 저장에 대한 모든 그 이력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웹상에서 그 이전 버전, 최종 버전, 뭐 초기 버전 다 확인 가능하고요.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버전 간의 변경 내용에 대한 비교도 전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시빌 3D에서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대 시설을 갖다가 좀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전 모델하고 컴페어를 하는 과정인데요. 좀 뒤로 스킵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시빌 3D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빔360에서 컴페어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노선이 바뀌거나 모델이 바뀌면은 당연히 그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다이나모 활용해서 부대 시설을 추가했을 때도 뭐 어떤 종류의 부대 시설이 뭐 몇 개가 추가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이 바로 시빌 3D에서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이제 데이터 쇼컷 기능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요. DREF가 저장되는 공간이 클라우드인 셈이죠. 그래서 DREF를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여러 명이 이거를 받아다가 본인 시빌 3D에서 이 쇼컷을 받아다가 본인 작업을 각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빌 3D에서도 이제 공종별로 공동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최초로 누군가가 이제 DREF를 빔360에 업로드를 하고 이걸 이제 활용하려면 나머지 작업자들이 이 폴더에 대한 핸들링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핸들링 권한을 사실 주게 되면은 올려진 DREF는 이제 읽기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핸들링 권한을 주게 되더라도 이 DREF는 일단은 받아올 때는 읽기만 가능한 거죠. 근데 나중에 각자 작업자가 모델링 내용이 바뀌어서 혹시나 이 폴더에 업로드를 하게 되더라도 원래 최초에 만들었던 내용은 일단 수정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빔360에서 제공하는 권한 설정을 통해서 작업자 레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시게 되면은 무분별한 접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기존 로컬 방식에서 DREF를 로컬에 놓고 활용했을 때의 방식과 큰 차이점입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원활한 공동 작업을 위해서 접근 가능한 DREF와 접근 불가한 DREF 폴더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좀 더 권장드립니다. 뒤쪽 챕터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REF를 만드는 순서는 기존 시빌 3D에서 데이터 쇼컷 만드는 순서와 동일하고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DREF를 받아다가 쓰실 때 그 도구 공간의 설정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eate Surface Reference라는 옵션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지표면 작성에 도면 참조 지표면 작성을 아니오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오로 해주셔야지 얘가 참조로 들어오고 용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걸 만약에 예로 하게 되면은 참조를 가져오지만 인서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어떤 이점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베이스 크로스 체크에 대한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기능을 활용한 오더 및 대화용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검토 이슈당 전체 검토 내용이 이 하나의 창에 이력이 쌓이게 되고요. 이슈를 만들면은 바로 담당자한테 메일이 전송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 회사가 어떤 하나의 가상의 공간에서 작은 협의 사항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실시간 공유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크업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이 경우는 내용이 바로 담당자한테 이메일 자동 발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이 퍼블리시된 검토 내용을 그룹형 수정 기어 같은
기존에 이제 활용을 하시던 방식을 써서 보기 쉽게 공유하고 각자의 파일 수정에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좀 보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이 공동작업을 위해 빔360에서 어떤 물리적인 장치들을 줘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프로젝트 팀원의 룰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사 간의 규칙을 잘 정하시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까지 이런 형식으로 많이 운영되던 빔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시빌 3D가 더 이상 한 사람, 한 회사에만 집중되지 않고 공정별로 분업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요건 이제 다음 챕터에 대한 프리뷰인데요. 사실 이번에 웨비나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저희 팀이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프로젝트 공동작업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보드에 막 적어놓고 논의했던 흔적입니다. 뭐 케이스 스터디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일련의 어떤 결론을 제안 드릴 수 있는 좀 프로세스를 잡아서 결론을 내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저희 이제 이정화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